구독, 좋아요. 예,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서울시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오늘은 저희가 경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청년 민심, 그리고 청년들의 이슈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특히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 쿠팡 새벽 배송 문제입니다. 유독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연관돼서 알리, 테무 등등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쿠팡 새벽 배송 금지 이슈가 굉장히 좀 핫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연관되는 게 쿠팡이 손해를 보면 볼수록 웃는 기업은 어디겠느냐? 바로 알리, 테무다. 네. 중국의 기업들이다 라는 것도 있고, 이 새벽 배송 금지하려는 것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새벽 배송 금지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 갑자기 새벽 배송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민생하면서 그 새벽 배송을 왜 제한하려고 하느냐. 민노총이 네. 지금 강하게 불을 지폈죠.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 어느 택배기사 노조가 민노총에 많이 가입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 배송 기사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신생이잖아요. 새로 이제 이 택배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기존에 한진택배라든지 CJ 택배라든지 네. 대한통운 이런 곳에 민노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도 좀 연관이 있다고 좀 보고요. 예. 새벽에 배송을 금지해서 한다고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3교대 하시는 간호사분들 계시고 응급실에 의사분들도 새벽에 일을 하십니다. 맞아요. 네. 군인들도 당직 근무 섭니다. 네, 당직 근무 서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직 근무는 공무원도 서요. 예. 네.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예. 그럼 의사도 간호사도 군인도 다 새벽에 근무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되고 한다면 그분들도 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왜 택배 이 쿠팡 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만 걸고 쿠팡을 넘어지느냐? 콕 집어서. 네. 알리나 테무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있는 그 알리 테무 이 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몸집을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를 민노총을 앞세워서 지금 쿠팡에 좀 먹을거리들을 좀 빼앗긴 그 택배사들이 민노총이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서 쿠팡 새벽 배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요 쿠팡 새벽 배송 없으면 이제 아이 못 키웁니다. 맞아요. 네, 갑자기 분유가 떨어졌을 때, 갑자기 우유가 내일 먹을 게 없을 때, 기저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뭘 가져오래요. 그러면은 바로 전날에 시켜서 새벽에 받아보는 거. 그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도 그거 굉장히 너무 감사한 새벽 배송이거든요. 그 새벽 배송 한다고 해서 그 택배 기사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배송 기사분들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꾸만 이상한 근거도 없는 새벽 배송하면은 건강이 나빠지고 택배 기사들의 그런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심야 배송 금지 논의를 위한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김슬기 택배 노동자, 네. 그러니까 이 김슬기 씨는 저랑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택배 노동자 김슬기 씨가 이 택배 비노조협회 위원장입니다. 네, 택배 비노조협회의 위원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택배 노동자 김슬기 씨가 이렇게 갔는데 이 비공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택배 노동자인 정작 새벽 배송과 심야 배송과 가장 밀접한 현장 당사자인 김슬기 씨를 쫓아냈어요. 뭐라고?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다고요. 김슬기 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택배기사이자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 대표다.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 대표다. 민노총 택배노조가 5,000명인데 우리는 6,000명이다. 즉 비노조 택배기사가 6,000명이나 있답니다. 여기에 대표가 김슬기 씨입니다. 김슬기 씨가 쫓겨나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에 참가를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 말했습니까? 민주당 을지로위원 측은 진행 방해하지 말고 퇴장하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김슬기 씨가 어이가 없어서 왜 우리 일자리를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냐.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뭐 사회적 대학이고 구성할 때 참여를 안 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김슬기 씨가 또 언제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냐. 안 넣어준 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또 논란이 되니까 쫓겨난 것이 소식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보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예? 어디요? 채팅 뭐 올라왔나요? ERTGYY2님 자꾸 저한테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면서 예, 택배 없이 못 사냐. 아이고 다음날 아침에 아기가 먹을 우유 아기 데리고 마트 갔다 오면 된다고요? 마트 10시에 열어요. 택배 없어서 못 사냐가 이게 중점이 아니죠. 여러분들 방금 김혜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택배, 심야 배송, 뭐 새벽 배송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말하죠? 건강, 노동자들의 건강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군인들 당직 근무 서면서 심야에 근무 나가는 군인들, 저도 해안 GOP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강릉에 최전방에 있었는데 군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근무를 섰어요. 그런 맞아요. 군인들이 새벽에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도 다 철수해야겠네요. 새벽에 일하지 마요. 근무 서지 마요. 병원 다 스탑해요. 소방서 다 스탑해요. 불 날 때 누가 불 끄러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도 다 스탑해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사 관계자들도 새벽에는 비행기 뛰면 안 되겠네요. 네, 응급실도 하면 안 되겠네요. 24시간 동안. 아니 건강 하면서 이런 게 얼마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 말이 되는 주장들을 펼쳐야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쿠팡을 콕 집어서 이렇게 한다?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쿠팡이 손해를 보면 볼수록 웃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테무 지금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주 그냥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택배 아니고 우리 음식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라이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새벽에 일하시는데 그럼 그분들도 그럼 건강을 이유로 하지 말으셔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뭐 교통체증 같은 거 없는 그런 새벽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청년들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여러 가지로 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지지율, 긍정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이어 청년층 2030의 저조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10월 5주차 발표였죠? 20대 지지율 36.3%.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의구심도 있는 걸로 알지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설령 마사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20대 이재명의 비토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네. 유독 청년층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여주 결과는 여러분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그런 흐름들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기류예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네. 좀 그냥 제대로 이렇게 뉴스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우리 20, 30대들은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간에 지금 정책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입니다. 예. 그게 보통이고요. 또 10대들도 거의 10대들은 진짜 한 8, 90%가 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 정근식 교육감은요. 우리 10대들이 극우화가 걱정된다고 그거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그딴 말을 했어요? 네. 어제 제정신이에요? 교육위에서 예. 우리 서울시의 이효원 의원님이 그 정근식 교육감한테 무엇이 극우화라는 거냐 했더니 뭐 정근식 교육감 국정감사 때 보였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혐중이죠. 혐중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뭐가 혐오의 표현이냐? 표현의 자유 아니냐? 10대들이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다. 근데 그걸 왜 혐오라고 치부하시느냐? 하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오적인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슨 혐오적인 문구가 뭐가 있습니까? 쌍욕이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그냥 표현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어요. 옛날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을 왜?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극우화가 되는 것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미 반일은 혐일 아니냐? 트럼프 얼굴 찍고 미국 성조기 찍고 불에 태우고 그런 것들은 혐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요. 우리 지역에 혁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혁신고등학교. 예. 거기 강당을 빌려가지고 반일 행동이라는 시민 단체가 와서 콘서트를 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네요. 반일 행동. 혐일이죠, 혐일. 예. 그거는 그렇게 학교 강당까지 빌려주면서 그런 혐일 행동을 해놓고서 정근식 교육감 지금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10대들을 극우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됩니다. 네.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0, 30대들을 다 극우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 극우로 몰고 너무나 정상적인 표현에 비판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모든 유튜버들 다 고소하시지 그러세요. 그렇죠. 다 극우입니까 그러면? 다 때려 잡아야겠네. 네, 뭐 부행남이라든지 MBC 부동산 빼고 유튜버들 MBC 빼고 다 잡아야겠네. 네, 부동산 유튜버들 지금 뭐 이 토어제 서울에 토어제 지정되니까 뭐 어디가 올라갈 것이고 어디는 풍선 효과로가 될 것이고 이런 예측을 하는 유튜버들도 다 극우겠네요. 이재명 정부는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2030 청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이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습득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습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청년들은요 자기들이 찾아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찾아보는 그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젊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이나리 콩콩님 10,000원 후원. 네, 현직 세탁업자로서 우리가 만지는 독성 약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세탁업에 종사하시나 봐요. 그럼 세탁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세탁업도 폐지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거냐? 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네, 박봉희님 3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권희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들이 주장을 펼치는 게 저는 앞뒤가 맞는 주장들을 펼쳐야 이제 국민들도 좀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청년들은 깨어 있잖아요. 뭐 뉴스를 본다 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교차 검증을 하면서 뭐 뉴미디어 유튜브를 보거나 펜앤마이크를 보거나 이러면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런 청년들을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감이 더 거세지는 게 아닌가 청년들이. 아 당연하죠. 예.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예. 청년들이 지금 뭐 주거 사다리 이런 것도 다 걷어차버렸고 청년들을 구구라고 매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은 다 잘못됐다라는 식의 그런 발표들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룰 내용인데 세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물가가 다시는 아니죠. 물가가 심각해요. 국가 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찹쌀이 45.5% 상승했고 쌀 21.3% 상승, 사과 21.6% 상승 등 전반적으로 올라서 무려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물가가 아니 이게 이재명 정부가 소비 쿠폰을 뿌려서 이렇게 된 건지 계속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뭐 코스피 오른다고 자랑하는데 오늘 코스피도 폭락했고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지금 난장판이에요. 환율 이야기는 이따 할 거지만은 일단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 쿠폰의 영향이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비 쿠폰을 뿌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4,000원 넘었다 5,000 넘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떡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은 저도 이제 핵심은 잘 모르겠어요. 핵심은 너무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복합적인 거예요. 소비 쿠폰도 있지 또 이제 부동산 묶어버리니까 이 자산 그러니까 현물 자산 가치가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다른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의 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거고. 물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들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올라버렸잖아요. 음. 올해도 올랐습니다. 올해도 올랐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그 뭐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 제가 오늘도 점심 때 저희 동네에 좀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이 있어요. 칼국수. 네. 얼마예요 요즘에 외식하면은? 칼국수. 제가 오늘 먹은 칼국수는 11,000원이었는데요. 11,000원. 네, 한 그릇에 11,000원이었어요. 1인분. 근데 이 11,000원짜리가 원래 한 3년 전? 3년 전만 해도 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칼국수가 제 기억에도 8,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네. 근데 이제 10,000원이 훌쩍 넘었네요. 여러분 칼국수 밖에서 먹으면 11,000원이래요. 더 비싼 데도 있겠죠. 그렇겠죠. 우리 동네니까 11,000원이지. 강남 같은 데 가면 13,000원, 15,000원 하지 않을까요? 시청이나 여의도 이제 직장 많은 데 가보세요. 와. 2만 원은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게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이잖아요. 먹는 네. 거. 먹는 게 가장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쌀이 21.3%, 찹쌀 45.5%, 그리고 과일, 사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사과 21.6%. 금사과라고 하죠, 요새. 이러면은요, 국민들이 이제 진짜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2025년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10,000원 넘는 거는 10,000원 넘는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다 10,000원이 넘다 보니까 예. 사실 사 먹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외식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사실은 되게 비싸게 받고 배달비 막, 붙죠. 예, 최소 주문 금액이 또 있잖아요. 최소 주문 금액 뭐 14,000원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먹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집에서도 그냥 있는 반찬 좀 꺼내 먹고 이 정도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제 넉넉히 먹을 수 있겠다,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시대가 좀 지난 것 같다. 아니 지금 그 어떤 분이죠? 햄버거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알카라스님이 요즘 햄버거 세트 먹는 게 가성비 더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지금 실제로 제가 그 패스트푸드를 좀 좋아하거든요.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햄버거 파는 집에 가시면은 가게에 가시면은 매장에 가시면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왜냐면은 더 저렴하니까.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어요. 런치 세트 할인 받으면은 10,000원 이하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오죽하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예? 맞아요. 이 패스트푸드 미국에서 온 건 아닙니까? 네, 햄버거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미국 음식이 더 싸요. 어떻게 된 게? 저도 햄버거 많이 먹습니다. 예. 아니 미국 음식이 더 싸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밥심 아닙니까? 이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혼자서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잖아요, 저도.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떤 가성비 있는 음식을 찾게 돼요. 햄버거가 제일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사실 햄버거는 세트를 먹더라도 한 7,000~8,000원이면 먹습니다. 네. 근데 그냥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칼국수집을 가도 10,000원, 어디 가서 국밥 먹어도 10,000원 이러니까 햄버거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